저 PBR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할까? 이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4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실행이 되고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참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소 기자님께서 그 매경 이코노미에 글을 기고하신 거를 제가 우연히 또 보게 네네네. 됐습니다. 짤막한 글이었지만 그 관련한 내용을 또 누구보다 많이 또 탐구하셨을 네네네. 것 같은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에 발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뉴스가 나왔다, 팔자 이럴까 봐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본에서 했던 것들은 이게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 이슈.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뭐 여성 임원 하나 둘 늘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거버넌스 이슈도 제공했고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본의 증시가 상승하는데 큰 여력이 됐고 이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상사 5곳을 계속해서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일관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아니고 진짜 진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만 정부가 강경하게 나와준다면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간다면 일본처럼 한국도 계속해서 이게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1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 관련 종목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한 10년 걸리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진칼 이런 쪽과 관련해서 이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을 때 의 대응과 그리고 거기에서 한계점 이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한미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쪽에 그 교차 매입 지분 매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어떤 강경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소수의 대주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국가에서도 이 대주주들에게 퇴로를 또 마련해주는 상속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는 이런 복합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는 10년 걸리고 한국에서는 3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 예, 3년 안에 모든 것이 또 잘 제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장도 3년 뒤에 코스피가 막 4천, 네네네. 5천 이렇게 가는 그 날을 저도 꿈꿔봅니다. 증권사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전에 들으셨겠지만 증권가에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은 관련한 종목을 얘기하고 이게 저 PBR주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인덱스를 만들어서 항상 관련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인 가운데 수혜 종목을 정리한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뭐 삼성 SDS나 금호석유, 삼성화재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두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현대차, 삼성에스테, KCC,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SK텔레콤과 W게임즈, 테크윈 등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꼽아서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증권의 금호석유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지난주에도 금호석유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지분 그렇죠. 관련한 그 18%의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것. 만약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면은 이걸 과연 매각이나 주주환원책에 쓸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각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부분을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쪽에서 일부러 좀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일단 금호석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환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순소학주들이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호석유가 좀 더 강했었던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순수 화학 업종들 중에서 PBR 1배 미만 기업 중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금호석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가장 뛰어난 상황,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자사주를 소각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기업의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 관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실 이면을 따져보자면 자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넘기게 된다면 그게 의결권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이 자사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박철환 전 상무라는 분이 이 자사주를 소각해라 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주주를 위한 이야기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좀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순수 화학 업체들 중에서 밸류도 좀 저렴한 상황이지만 이런 경영권 문제가 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네. 저는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호석유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긍정적 의견, 그 배경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지금 공략한 여러분들의 그 가격보다 더 높아져 있는 가격, 다양한 이슈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하나증권이 꼽은 세 개의 기업 모두 밸류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삼성 SDI, KCC, 임순재 교수님, 이 세 종목 어떻게 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고 하는데 뭐 있긴 하잖아요. 뭐 어떤 종목을 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뭐 그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현대차가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차가 제일 낫지 타고 않을까. 다니시는 차량은 네, 현대차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아하지만 차는 다른 걸 그렇죠. 탄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인식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PBR도 아직 0.6배, 그다음에 뭐 시장 평균인 1배에 여전히 이제 큰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작년도 이제 기말 이제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2월 28일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작년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배당도 이제 주당 8,400원을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를 1%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실적도 계속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이 지금 뭐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고 아마 하반기부터 제품군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화두를 자동차 업체에서 화두를 이제 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그런 이제 판매 증가도 올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비해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PBR 같은 경우도 1.4배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지금 뭐 PER 같은 경우도 한 14배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경쟁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뭐 하나증권에서 이제 조금 이제 관련돼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올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뭐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뭐 기사에 따르면 뭐 미국 내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조금 적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늦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연기관 차량의 어떻게 보면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전기차에 대한 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 증가 속도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네, KCC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그 삼성물산 지분 9%를 들고 있는 것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좀 더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물산이 이제 배당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KCC가 원래 하고 있는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유한타증권에서 꼽은 SK텔레콤, W게임즈, 테크윙에 대한 하창한 고수의 의견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통신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통신 3사 주가 모두 강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주주환원 관련한 추가적인 뭔가 움직임
움직임도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통신사들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좀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이미 좀 많이 주주 환원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룸이 적어서 기대감도 적었군요. 그렇죠. 룸 자체가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 일단 자회사의 이제 배당 재원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은 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KT나 이런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주가의 차트 움직임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방위적으로 뭐 전통적인 배당 쪽에서는 고배당에 속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큰 기조에서만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 자체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속도 부분은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안타가 크게 뽑은 게 이제 SK텔레콤과 W게임즈 테크윙을 뽑았는데 네. 사실 차트적으로 가장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SK텔레콤이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전고점 두 개 봉우리를 딱 넘어선 그런 그렇죠. 움직인데요. 네, 이 부분을 네.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방이 좀 크게 열리는 부분이고 이 가격대를 이제 한 6만 원대 깨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추세적으로 돌파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세적으로 돌파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테크인 같은 종목은 HBM 핸들러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벌써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조금 굉장히 가파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규 보유자가 접근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좀 무섭네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일단 네.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뭐 만약에 게임주 안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신다면은 네. 뭐 최근에 가장 주가의 상승 기조가 잘 나타나고 있는 뭐 크래프톤이나 뭐 넷마블 쪽으로 오히려 좀 다르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텔레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테크윙, W게임즈 순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일봉으로 보면은 이거 주가 부담스러운데 싶지만 또 주봉으로 보면은 이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구나 싶고요. 테크윙은 여기는 돈 주고 누가 들어가라고 하면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크윙은 정말 많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게임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W게임즈 외에 사실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뭐 당연히 저평가된 숫자로 보이는 그 PBR은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워낙에 신뢰도가 좀 깨진 섹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은 저 PBR 매력이라기보다는 코인 이슈가 좀 강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게임주들 메리트가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게임주로서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W게임즈도 주가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데브 시스터즈 같은 기업들도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PBR 쪽과 우리가 연동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웹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웹젠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의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인과 연동이 돼서 이제 P2E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에 관련되어 있는 VR과 AR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이 나오면서 네. 게임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라면은 그런 기기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거죠? 프로그램이 나왔다라고 해요. UEVR이라고 해서 다른 앱을 기존에 만들지 있었던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근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그리고 가상화폐 쪽 그리고 그 XR, VR 이 기기 쪽과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자금이 많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 컴투솔딩스 같은 경우도 자금력이 꽤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좀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26일에 발표될
계획인데 예정인데 과연 지금 저PBR 관련한 종목을 최근에 한 2주 정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한 20-30%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앞서서 제가 박성호 교수님께 여쭤볼 때 이슈가 전해지면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되면 주가가 조금 조정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발표가 되면 뭐 일단 뉴스에 이제 팔아라라고 있으니까 일단 네.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팔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저 PBR 중에서 이제 과연 이제 모든 저 PBR이 다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세분화될 건데요. 특히 이제 자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게 저 PBR이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배경에 이제 깔려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산이 많아서 현금성 자산이 뭐 없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사업을 하려고 이제 뭐 현금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거를 주주환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게임주 관련돼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M&A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영업권을 좀 비싸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자산에 지금 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이런 전략을 취해야 한다. 사실 뭐 리스크를 해지를 하려고 한다면 뭐 정리하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팔았다가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헌화하면서 올라가면 뭐 어떡하나요? 그때 뭐 열심히 다시 쫓아가도 사실 네. 늦지는 않는데 이제 복리라는 개념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은 이게 팔면 당연히 그게 끊기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역으로 이제 손실이 날 때도 복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40% 오르고 30%가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손실일까 수익일까 손실이거든요. 그 생각만 한 그래요?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40% 오르고 30% 빠지면 네.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수익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100 아니죠. 빠지는 게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40% 걸리면 140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140원에서 3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 52원이 빠지는 거죠. 아, 그렇게 또 계산이. 42원. 그래서 네네. 98원이 되기 때문에 2원 손해입니다. 수학을 잘 못해서 주식 투자가 좀 애매한가 봅니다. 자, 어떻게든 26일에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뭐 지켜보겠지만 그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전략 여러분과 함께 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입니다.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도 함께 있어야 한다. 박수호 고수는 주주 소통 강화하는 곳을 주목해보자. 이재규 고수 제대로 부양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라. 하창환 고수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옥설가릴 시간 다가온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5가지 주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옥석을 가릴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